80이 넘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이들이 가장 후회하며 들여다보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성공의 순간을 담은 사진도 대단한 성취를 이룬 기념사진도 아닙니다. 바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던 자신의 50대, 60대 시절의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 나는 아직 건강했고 시간이라는 자산이 충분했으며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밖에 나는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흘려보냈는지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이 한마디는 80의 문턱을 넘어선 이들의 가슴에 박힌 가장 아픈 가시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들이 과거의 당신에게, 즉 지금의 50, 60대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편지이자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안내서입니다. 만약 신이 단 하루 60살의 몸으로 돌아갈 기회를 준다면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첫 번째, 재산 목록 1호는 무조건 내 몸뚱이 하나로만 적겠습니다. 강남의 빌딩 한 채를 가진 박 사장 이야기는 우리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수성가해서 자식들 모두 유학 보내고 매일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했죠. 그의 60대는 성공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딱 한 가지를 소홀히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입니다. 일이 바빠서 스트레스 풀려고라며 밤늦게까지 술과 기름진 안주를 즐겼고 주말이면 소파와 한몸이 되어 TV만 봤습니다. 주변에서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라, 운동 좀 하시라 조언하면 이봐, 나 아직 쌩쌩해. 돈 있으면 나중에 다 관리받을 수 있어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결국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이미 오래된 친구였고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수억 원의 병원비를 쏟아부어 겨우 생명은 건졌지만 그의 세상은 침대 위 한 뼘 공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강남 빌딩의 월세가 매달 통장에 찍혀도 그는 간병인 없이는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또래 노인들을 볼 때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영감 가진 건 없어도 나보다 100배, 1000배 부자구나. 반면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김씨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작은 연립주택 한 채와 많지 않은 연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60대부터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1시간씩 오르는 것,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잡곡밥에 나물 반찬으로 가볍게 하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 나이에 유난 떤다고 했지만 그는 내 몸이 가장 비싼 재산인데 이 정도 투자는 해야지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이제 82세가 된 김씨 아저씨는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저가 항공을 타고 제주도 올레길을 걷고 왔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처럼 빠르진 않지만 자신의 두 다리로 흙을 밟고 제주의 바람을 맞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50, 60대 여러분, 지금 당신의 몸의 근력 저축을 시작하십시오. 헬스장에 갈 시간이 없다면 아파트 계단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르내리십시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3분 동안 까치발을 들었다 내리며 종아리 근육을 깨우십시오. 그것이 20년 뒤 당신이 휠체어가 아닌 두 다리로 세상을 여행하게 해줄 가장 확실한 연금입니다. 그리고 치과에 가십시오. 임플란트 하나에 수백만 원이 드는 노년의 고통을 미리 막는 것이 그 어떤 재테크보다 현명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챙겼던 사람 장부를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제 친구였던 영숙이 엄마는 참 발이 넓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수백 개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고 일주일 스케줄이 경조사와 동창회 각종 모임으로 빽빽했죠. 그녀는 사람이 재산이라며 혹시나 관계가 멀어질까봐 억지로 나가는 자리에서도 늘 웃는 얼굴을 했습니다. 자식 결혼식에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내 장례식에는 몇 명이나 찾아올지를 은근히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허리를 크게 다쳐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연락하던 사람들의 전화는 신기하게도 뚝 끊겼습니다. 가끔 병문안을 오는 이들도 있었지만 마치 숙제를 하듯 잠시 얼굴만 비추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텅 빈 병실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관리했던 수많은 관계가
사실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허무한 것이었음을? 정작 그녀의 곁을 끝까지 지킨 것은 평소 무뚝뚝하고 재미없다며 서운해했던 남편과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해 미안해하던 아들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가끔 안부 전화나 하던 오랜 고향 친구가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80이 넘어보니 확실히 알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 남아있는 관객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백 명의 희미한 지인이 아니라 내 아픔에 진심으로 울어주고 내 기쁨에 함께 웃어줄 단 몇 사람입니다. 50, 60대 여러분, 지금 당장 당신의 사람 장부를 펼쳐보십시오. 만나고 돌아오면 기가 빨리고 마음이 공허해지는 관계가 있습니까? 나의 시간과 감정을 일방적으로 소모시키는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는 용기를 내어 그 관계의 페이지를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남은 에너지를 당신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오랜 친구에게 쏟아 부으십시오. 배우자의 어깨를 한 번 더 주물러주고, 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친구에게 보고 싶다는 따뜻한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이것이 당신의 노년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줄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세 번째, 돈 안 되는 쓸데없는 짓에 남은 인생을 걸어보겠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최 선생님은 은퇴 후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동료들과 어울리던 삶의 루틴이 사라지자 하루가 너무나 길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취미라도 가져보라며 문화센터 책자를 내밀었지만 그는 이 나이에 뭘 배워? 다 쓸데없는 짓이야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 쓸모란 돈이 되거나 명예가 되거나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를 정리하다가 젊은 시절 아내에게 선물했던 낡은 통기타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서툰 솜씨로 줄을 튕겨보는 순간 잊고 있던 설렘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그날로 인터넷을 보며 독학으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은 굳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엉망인 소리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즐거웠습니다. 몇 달 뒤 그는 동네 작은 공원에서 용기를 내어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그의 서툰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와 할아버지 멋져요 라고 외치는 순간 그는 수십 년간 교단에서 느꼈던 보람과는 또 다른 온전한 나 자신을 위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동네 음악 동호회에 나가 비슷한 또래들과 함께 연주를 하고 가끔은 요양원에서 작은 공연도 합니다. 돈이 생기는 일은 아니지만 그는 은퇴 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의무와 책임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60 이후의 후반전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돈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쓸데없는 짓 하나를 만드십시오. 서툰 붓으로 풍경화를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시를 쓰고 왕초보 딱지를 붙이고 수영을 배우는 그 모든 행위가 당신의 텅 빈 시간을 채우고 굳어가는 뇌를 깨우며 아무개의 남편,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줍니다. 네 번째, 남의 시선이라는 낡고 갑갑한 옷을 벗어 던지겠습니다. 제 아내는 평생을 모범적인 아내, 현명한 엄마라는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시장에 갈 때도 늘 단정한 옷차림을 고집했고 혹시나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 봐 목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새빨간 립스틱과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주책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남편 체면 깎을까봐 그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60대 중반 친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돌아와 며칠을 앓더니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살래요.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참고 사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다음 날 아내는 장롱 속에 있던 가장 화려한 원피스를 꺼내 입고 제 눈에는 조금 과해 보이는 새빨간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백화점 나들이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어색했지만 곧 아내의 얼굴에 평생 보지 못했던 자유롭고 행복한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동네 노래교실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가끔은 혼자 영화를 보러 다니는 유별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내가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80이 되어 보니 세상의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남들은 나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던 그 시선은 대부분 나 자신의 검열이었고 나를 비웃을 것이라던 그 목소리는 내 안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려고 동창들 앞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애썼던 시간들을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남은 인생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무대입니다. 무대의 주인공이 관객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연기를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겹도록 평범한 오늘과 뜨겁게 사랑에 빠지겠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마지막을 기다리는 노인에게 인생에서 가장 그리운 순간이 언제였나요? 라고 물으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사업에 크게 성공했던 순간? 자식이 명문대에 합격했던 순간?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 일 없던 날, 그냥 아내가 끓여준 구수한 된장찌개에 저녁밥을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시시콜콜한 드라마를 보며 함께 웃던 날, 그날이 내 인생의 천국이었소. 우리는 늘 특별한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견딥니다. 휴가를, 명절을, 기념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의 지루함을 불평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라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을 가득 채웠던 것은 몇 번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수만 번의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이었다는 것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 내 힘으로 일어나 마시는 물 한 잔의 시원함, 지겹게 느껴지던 배우자의 잔소리, 무심하게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식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은 기적이었음을, 그것들을 모두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50, 60대 여러분,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지루한 화요일 오후는 80이 된 누군가가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단 하루만 돌아가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어제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표현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먹는 따뜻한 밥 한 끼에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이 5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훗날 당신이 80이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후회의 눈물이 아닌 참 괜찮은 인생이었다는 따뜻하고 충만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그 어떤 시절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